면역 밥상 생식 이야기 3장 몸이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육식 동물일까? 채식 동물일까? 생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 균형 잡힌 식사. 건강하려면 의사보다 요리사를 찾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은 아무 것이나 잘 먹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올바른 영양 지식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식생활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많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유행에 따라 음식을 섭취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좋은 것을 먹었는지 나쁜 것을 먹었는지 이내 몸에 표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몸을 무연 휘발유를 쓰도록 만들어진 고급 자동차에 비교합니다. 무연 휘발유는 납성분을 제거한 연료이고 유연 휘발유는 납성분이 포함된 연료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유연 휘발유를 썼습니다. 무연 휘발유가 귀하기도 했고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휘발유에 남아있는 납이 엔진에 집착돼 엔진 수명이 짧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연 휘발유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생활의 원료는 반드시 청정 원료로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주요 기관이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채식 동물의 소화기관은 채식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고 육식 동물의 소화기관은 육식에 어울리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 동물과 유사합니다. 섭취한 음식물을 위해서 일자로 소화되고 다시 소장과 대장을 거치는 동안 충분히 소화됩니다. 그 과정의 내용물을 발효되고 각종 대사가 일어납니다. 생채식이 발효되는 것은 좋은 성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장의 길이가 길어야만 합니다. 육식 동물은 채식 동물에 비해 장의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몸 안에 들어온 고기를 빨리 내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이 장내에 쌓이면 부패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채소는 몸 안에서 발효하지만 고기는 부패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육식동물일까요? 채식동물일까요? 사람의 몸은 본래 생채식에 어울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채식동물처럼 장이 깁니다. 저녁에 고기를 먹고 바로 잠이 든다든지 고기를 몸속에 오래 머물러 부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식은 최대한 줄이되 먹더라도 가능하면 곧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저녁에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소화기관은 정지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식을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데 혼자 채소만 먹고 있어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분위기를 맞추는 정도로 섭취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에 앞서 지혜로운 요리사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소화구조를 알고 거기에 잘 어울리는 음식을 때에 맞춰 마련해 줄 요리사가 필요합니다. 생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육식을 줄일 수 있는 지혜로운 식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요리사가 돼 보세요. 당신도 12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노화 과정을 늦춘다면. 선사시대에 인류의 평균 수명은 20세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혹한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다른 생물과 끊임없이 생사를 건 싸움을 하다 보니 제명대로 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10세기 전후에 이르러서는 30세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10세에 늘어나는 데 무려 20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인류의 평균 수명이 30세에서 40세 되는 데에는 600에서 700년이 걸렸습니다. 이후 10세가 더 늘어난 50세가 되는 데까지는 불과 100년에서 20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1900년대의 일입니다. 다시 100년이 지나 2000년대가 되자 평균 수명이 무려 20세 이상 증가해 현대인의 평균 수명은 70세에 도달했습니다. 식량 재배 기술과 의술의 획기적으로 발전해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고 감염성 질환을 극복한 덕분입니다. 인간이 몇 세까지 살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이 아직 나오질 않았지만 의문을 풀기 위한 연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숙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학자마다 의견이 다양하겠으나 보통 18년에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천명은 대략 108세에서 120세 정도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현재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제명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 수명을 계산할 때 다른 포유동물은 사고나 병으로 죽는 경우를 수를 포함하지 않는 반면 사람을 포함시키는 통계상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사라는 사람들만으로 통계를 내어도 120세까지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여전히 주어진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사망하는 셈입니다. 왜? 과거에는 혹독한 자연 환경으로부터 오는 부상, 불의의 사고, 불결한 위생 환경에 따른 감염성 질환,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아 등이 주된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질병과 고령층에서 나타나는 대행성 질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120년이라는 수명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몸의 내부 건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명을 늘어나는데 생명유지 역할을 담당한 장기가 노화되어 있다면 결코 장수할 수 없습니다. 내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요소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정해진 속도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은 식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에 나쁜 음식, 과다하게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세포가 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포가 힘을 많이 쓰면 몸은 일찍 늙게 됩니다. 결국 내부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더디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일뿐입니다. 생식에는 항노화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면 현대 사회에서 갈수록 생식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생식은 누구에게나 좋습니다. 생식의 세대별 효능, 신체 정상화 작용과 재생 효과. 생식이 좋은 이유는 꽤나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연의 영양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생식은 자연의학 원리를 담은 식품입니다. 자연 상태의 영양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자연식이라 일컫는 현미밥이나 오곡밥도 실제로는 화식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영양이 손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식은 영양이 그대로 보존될 뿐만 아니라 화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5배에서 6배 정도 더 높은 최상의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적은 양만 섭취해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정상화 작용과 재생 효과는 생식의 대표적인 효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식은 태초의 식사로 왕성한 생명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정상화 작용과 재생 효과가 뛰어납니다. 모든 천연식품은 인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생식이 효능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생식을 최고의 항암제이자 성인병 예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생식은 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식품입니다. 면역력을 극대화시켜주고 암세포가 활성화할 수 있는 성분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과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체는 정상화되고 몸에 불필요한 조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 좋습니다. 암 수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후 유동식으로 적합합니다. 환자가 전신 쇠약 상태에 빠지거나 식욕이 없을 때 최소한의 양으로 한 끼 식사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좋다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는 아이들은 몸만 허약한 것이 아니라 정신도 산만합니다. 몸에 나쁜 몸식이 들어와 신진대사를 어지럽힌 결과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생식 등 자연식으로 길들여야 치료가 됩니다. 생식을 섭취하다 보면 입맛이 변해서 자연스럽게 인스턴트 식품을 멀리하게 되고 정신이 맑아져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성격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음식에는 단순히 영양소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식은 뇌를 많이 써야 하는 수험생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몸과 두뇌,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시켜 성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생식은 뇌를 무겁게 하지 않아서 좋고 점심에 먹는 생식은 식곤증을 이겨내게 하며 저녁이나 밤참으로 먹는 생식은 위에 부담이 되지 않고 아침에 가볍게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주부와 직장인에게도 좋습니다. 생식은 잔병과 반건강 상태의 원인인 주부 비만을 예방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중년부터 생식을 꾸준히 먹으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식사를 거르기 쉬운 직장인에게는 생식이 훌륭한 대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소모하는 영양소를 100% 회복시켜 줍니다. 생식은 노년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과 연관이 있는 면역계의 역할이 점차 중요합니다. 변비가 생기지 않게 하고 장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해야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려면 식이섬유가 대량 함유한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하루 한 끼를 생식으로 먹으면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제공해 치매를 예방하고 신경통 증상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생식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식이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식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작용을 합니다. 순화작용과 해독작용입니다.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생식의 기능은 당연히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식을 디톡스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물론 수험생과 직장인, 주부에게도 좋은 이유입니다. 이처럼 생식은 누구에게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에게 권해도 미안하지 않은 음식이 생식입니다.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생식. 생식은 그 뛰어난 효능을 인정받아 세계인의 건강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이롬 생식은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메리카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20여 개국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형 유기농 식품 체인인 홀푸드마켓과 건강식품 체인인 비타민숍에서도 입점해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식은 김치, 인삼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생식은 에너지 효율 1등급입니다. 채소, 칼로리로 최고 에너지 발산.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식은 일반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5배에서 6배 높습니다. 그냥 보기에 한 봉지가 몇 숟가락 되지 않아서 한 끼 식사가 될까 싶겠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환자 중에 대장암으로 수술받은 후 항암 치료를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식을 섭취한 30대 주부가 있습니다. 그 환자의 얼굴은 참으로 고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환자가 먹는 식사는 하루 생식 2끼와 약간의 과일이 전부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가 총 400에서 500칼로리밖에 되지 않는데 몇 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루에 2시간씩 땀을 뻘뻘 흘리며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양학자들은 보통 성인에게 하루 2000에서 2400칼로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의 5분의 1 정도만으로도 일상생활을 한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생식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킵니다.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생식이 대부분 실제 에너지로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식은 꼭 필요한 영양소로 되어 있어 대부분 몸에 흡수되어 적재적소에 활용됩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셈입니다. 반면 일반식은 에너지 효율이 형편없습니다. 살아있는 영양소가 거의 파괴된 음식입니다. 사실상 찌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식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일부만 에너지로 쓰이고 나머지는 배설물이 됩니다. 소화기관만 고생하는 셈이지요. 우리가 가식하는 것을
음식의 향과 맛에 끌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몸의 시선에서 보자면 워낙 영양소가 부족한 음식이 들어오다 보니 늘 결핍을 느끼고 그래서 계속 음식을 먹게 만드는 시스템이 작동한 측면도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온다면 스스로 과식을 유도할 일은 없습니다. 과도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기관을 무리하게 작동시키는 것은 매우 나쁜 습관입니다. 무엇보다도 노화를 촉진합니다.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배설물을 내보내느라 세포가 고생합니다. 일을 많이 한 세포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또 소화기관의 노쇠는 암 등 각종 질병을 야기합니다. 소식이 가장 현명한 식사법입니다. 소식이 몸에 좋고 장수의 비결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갖고 싶어하는 식습관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소식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소식 역시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식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려면 적게 먹더라도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적게 먹어서 영양소 결핍 상태에 이른다면 과식하는 것만큼이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생식입니다. 생식은 기본적으로 소식입니다. 부피로만 봐도 3숟갈 정도 분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진대사에 필요한 에너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하루 3끼를 생식으로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혼자 살아가는 세상도 아니고 현실에도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1일 1생식이 충분합니다. 바쁘고 식욕도 없는 아침에 생식으로 한 끼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루를 가뿐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믿어보세요. 생식의 고효율 에너지를. 생식 베스트 Q&A. 생식의 효능은 무엇일까? 생식은 크게 9가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인병과 만성피로를 예방하고 병은 없는데 몸이 아픈 반건강 상태를 말끔히 없애줍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먹으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암 예방과 재발 방지 효능이 있어서 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세 번째, 가장 완벽한 치료식입니다. 당뇨, 알레르기, 비염, 고혈압, 고지혈증, 위장병, 간염, 지방간 등에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에 따라 치아가 있지만 하루 2끼씩 2-3개월 동안 생식을 섭취한다면 약 5칼로리, 5에서 6개월 섭취한다면 10kg이 감량됩니다. 이후 하루 한 끼씩만 생식을 하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인식입니다. 생식을 섭취하면 피부가 고와지고 윤기가 나며 몸매가 아름다워집니다. 6번째,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직장인과 학생이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로 공복감도 없어지고 오전 내내 정신이 맑아집니다. 7번째, 성장식입니다. 특히 병치레가 잦은 어린이에게 최상의 식사입니다.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체질로 바꿔서 성장을 촉진시켜 줍니다. 8번째, 효도식입니다. 갱년기 여성은 물론 노년에게도 좋습니다. 생식은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검은 머리가 다시 나고 시력이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9번째, 아카데미식으로 집중력과 두뇌 발전을 도와 수험생, 연구원, 전문인의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식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나요? 저도 의사지만 현대의학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면 자연에 의지하게 됩니다. 대부분 화학 성분으로 된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게 됩니다. 즉, 약은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내성이 생겨 점점 더 강도가 센 약을 먹어야 합니다. 감기약이나 항생제가 병을 치른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고 병은 치료한 것은 몸의 자연 치유력입니다. 기침약은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것뿐이고 콧물약은 분비를 억제할 뿐입니다. 감기 원인인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몸의 면역 체계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처럼 약은 한계가 있지만 생채식은 한계가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 곡물, 채소, 과일에는 엄청난 양의 피토케미컬이 들어있습니다. 이 영양소는 암과 성인병을 포함한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강력한 물질이며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영양학과 의학 분야에서 입증되었습니다.